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9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은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았죠. 반도체, 특히 전기차 종목군들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좀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전기차 올라간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중국의 전기차,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이 100% 관세를 물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25% 정도 관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100% 관세라면은 중국 전기차가 휘청거릴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자국 내에 있는, 즉 미국 전기차에 대한 보호를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그 전기차 쪽에 관세를 물리는 것이 미국 쪽 전기차 입장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됐고 또 그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전선 관련주들, 뭐 툭하면 200%, 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전선 관련주들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뭐 슈퍼사이클이다, 더 오른다, 아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오른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네,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출발은 다 상승 출발했어요. 다우지수도 상승 출발, 그리고 나스닥도 상승 출발. 근데 이제 다우지수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힘이 빠져가지고요. 네, 마이너스 0.21이죠. 0.2%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만, 그동안 올라온 것도 애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예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정 구간 올라와서 전고점 근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8거래일 연속 올라오다 보니까 전고점 근처에 들어왔죠. 그러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즉 살펴보는 입장.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뭔가 분수령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숨구르기 국면을 들어간 상태에서 이 지수 포인트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다우지수가 조정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면 나스닥의 힘이 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쪽이 밀리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가 상황 자체가 나쁜 상황을 연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가 흐름이 변동성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밈주식 관련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핵심인데, 밈주식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 뭐 대장겜이라고 불립니다. 네, 밈 주식 투자자로 유명했었던 키스길, 이 사람이 이제 3년 만에 트위터죠, X 계정에 게시물을 올렸다. 자, 이 사람이 과거에 게임스탑에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70%나 올랐습니다. 얘는 뭔 일이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밈주식 쪽으로 속해져 있는 네,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70% 올랐고요. 레딧, 로빈훗 뭐 이런 종목들도 8%대,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야, 이거 나 옛날에 밈으로 좀 유명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게시글 하나 올렸다고 이 정도 올랐을 정도면은 투자했어 라고 한다면 뭐 100%, 200% 올라가겠는데 야,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죠?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밈 주식들의 열풍이 갑자기 또 일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발표가 되죠. 네, PPI 생산자 물가지표, 그 다음에 CPI는 소비자 물가지표, 이 두 개가 이제 14일, 15일 나란히 발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한 내용이 조금 부담을 줬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상황 좀 보게 되면, 네, 4월 미국의 CPI는, 네, 3.4% 전년 대비. 그래서, 직전에 발표된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좀 좋아진 형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망치도 다 괜찮게 나옵니다. 근원 CPI, 뭐, 핵심 CPI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완화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연준에서 발표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라는 얘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은 다소 힘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오전 시점에서 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오후에 밀린 이유는 바로 이런 거겠죠. 자,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은 3.3%. 기존의 3%보다 높아졌다. 즉 3.3%로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야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뭐 크게 뭐 그 차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근데 3%에서 3.3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은 지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 아니냐. 1년 내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3년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2.8%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좋아질 것이다. 5년으로 보게 되면요, 2.8%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 정도 수준, 2.8 정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단기적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어 보이다가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가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뭐 그냥 기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뭐 당장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1분기의 물가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물가지표가 일단은 뭐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지금 나쁜 상황이야. 그러면 더 나빠질 거야. 좋은 상황이야.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CPI 지표나 PPI 지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호조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CPI나 PPI보다는 뒤쪽에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혼조 양상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고 다우지수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6월달 이거 안 나와요. 지금 동결로 계속 나오고요. 9월달쯤 되어야지만이 지금 반반 정도의 어떤 수치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전기차 쪽의 움직임들도 지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늘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 그러니까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 또는 전기차 쪽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이야기 바로 넘어가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전기차인데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 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경계심을 좀 드러내긴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시작인데 이러다 미중 무역 전쟁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미국 행정부가요, 국내 전기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 기존 행정부, 기존 행정부가 아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존에 25%였던 관세를 100%로 4배 올리기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와, 이렇게 된다고요? 네, 15일날, 즉 내일입니다. 내일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중국의 이 전기차가 관세가 붙기 때문에 4배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짜리 자동차였다. 근데 세금이 뭐 200만원이었어. 근데 이거를 4배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1000만원짜리 자동차에다가 1200만원 세금 해가지고 그렇게 팔던 제품인데
관세가 4배가 올라가니까 248, 네,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만 원짜리 자동차가 1800만 원으로 뛰는 거지. 그럼 이게 저가 전기차라고 볼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자국 내 자동차 기업들에게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네, 테슬라라든지, 아유, 그 돈 주고면 뭐 다른 거 사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제가 깨 이야기 해드렸죠? 중국산 깨가 300원이고, 이 키로에 300원. 그 다음에 국산 깨가 키로에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00원 대 300원 대 1000원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깨가 가격이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한 800원 한대요. 중국산 깨가 800원, 국산 깨가 1000원. 자, 그러면 에이, 뭐 그냥 200원 더 주고 국산 먹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특히 테슬라는 2%밖에 안 올랐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는 9%, 루시드는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한 내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북미 지역 쪽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혜가 되면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가 일어난다면 중국도 경쟁 상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만 관세가 올라간다. 우리나라 관세 올린다는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 쪽 관세만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 상대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호재성 재료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 조금 생겨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전기차 종목들, 네, 주가 추이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네, 이런 재료들이 나타나서 조금 반등해 줄 것인지, 그 여부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가 들어갈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쪽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술주 쪽,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 뭔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단초를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전선주예요, 전선주. 요즘에 핫뜨거 전선주. 저는 전선주 다 팔았습니다. 네, 근데 4배 급등한 전선주들 슈퍼사이클에 더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뭐 저는 다 팔았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 세계적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구리 가격 인상,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풍산 요즘에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조명이 자꾸 되고 있어요. 자, 전선주 주가가 급등하자 일부 기업에서는 최대 주주와 임원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에 나서기도 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기업들, 네, 10곳 중에서 5곳이 전선주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삼화전기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 삼화전기가, 무려 이제 올해 들어서만 347% 급등했다. 와. 대박이네요. 그죠? 5개월 만에 4배 이상 올랐다. 이 정도 올랐다니. 삼화전기 이외에도 대원전선,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강원전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명전기, 대한전선, 일진전기, LS일렉트릭 등등등의 종목군들도 크게 올랐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도 많이 잘 팔아먹었죠. 잘 팔아먹긴 했는데, 자, 이렇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나면 뭔가 이제 집단 형성하게 되면서 하나의 테마가 들어가죠. 물론 얘네들이 주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네, 주도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일종의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인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AI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쪽으로 넘어가서 AI를 통칭해서 보게 된다면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 그쪽 부분으로 파생돼서 나온 이제 전선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전선주들의 움직임들이 이 데이터 센터까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쪽으로 막 몰렸어요. 증권가에서는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이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AI 산업 성장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확대가 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신규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비티오테크 같은 경우, 이제, 전력 설비 관련해가지고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팔아먹었죠. 네. 지금은 이제, 이게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요, 현재 주가 상황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만약에 크게 뛰는 건 좋아. 근데 주가가 더 많이 뛰었어. 이렇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주식으로 구분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과열 종목, 투자 경고 종목 이렇게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빨간 탁지가 붙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애매해지죠. 최대 주주인 갑도물산은 160만 주를 시간 외 매매 장내, 시간 외 대량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진행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보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최대 주주나 임원진들 이렇게 주식 팔기 시작하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팔아먹었다는 것은 회사가 싫어서 팔아먹는 것은 아니죠. 많이 벌었으니까 팔아먹는 거고, 주가 떨어지면 또 다시 사긴 할 거예요. 근데 높은 자리에서 팔아먹은 물량이 다시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바글바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아무튼 앞으로 수요는 더 있을 거예요. 수요는 더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그런 미래의 가치들이 미리 반영하게 된다면 전선주가 아니라 그 어떤 주식이라도 감당하기 어렵겠죠. 아직 반도체 쪽 같은 경우들은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주가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변동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선주들에 대한 신규 매수는 절대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는 동안은 좀 더 봐야 되겠죠. 더 즐기시다가 주가가 변동성이 나올 때, 그럴 때 매도를 치시면 거의 정확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팔았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이는데, 이거는 PPI 지표나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사라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 지표 어떻게 발표되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중국 전기차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일단 15일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하고 나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중국도 보복 관세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살펴봐야 되겠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괜찮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 상대국이니까 우리는 관세 괜찮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선주들이 더 올라갈 것인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주가가 꺾일 때, 또는 내가 생각한 지지선이 꺾일 때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어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지금 당신을 막아선 그 선을 넘어서라. 부딪혀서 하고 나면 설사 실패하더라도 속은 후련할 것이다. 스타코믹스에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죠. 지금 부딪히세요. 후에는 후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후련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야? 아무튼 그런 쪽으로 살펴보시고,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돼요. 왜냐면은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